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소양 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청년은 2030 다 포함하는 말이고요. 나이 어린 친구들이 무척 잘못됐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젊은이들이 살면서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교육이 못 받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족하다기보다는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현대사회에 받아야 되는 소양교육이, 이제, 지금 젊은들한테, 이제, 못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앞가리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앞가리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소양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영수 이거 중요합니다. 국어, 영어, 사회, 수학 중요한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국어, 영어 못한다고, 국어는 필요해. 글 적는 거. 영어도 필요하긴 한데 영어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문명인이 된다거나 어디 나가지도 못한다 그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수학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거 없지. 사실 수학을 쓸 일이 별로 없지. 왜냐하면 여기 계산기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에서 엄밀히 따지면 그걸 못한다고 해서 사회에 도태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건 있어.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은 안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몰라서 안 시킨다기보다는 일부러 안 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기본적 소양교육은 뭐냐 하면 일단 금융교육, 경제교육이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저축하는 거 알려주는 학교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저축해라, 돈 모아라,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 빚을 지면 안 되는 이유, 한국 사회에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까? 과목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통장 만들어라고 선생님이 통장 만들어 해가지고 그 달에 통장 많이 넣는 사람한테 저축왕이라고 대지저금통 주고 상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 그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땐 학교에서 저축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장려했어요.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통장 만들어라고 손 들면 통장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땐 그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 그 진짜 좋은 거였어요. 왜냐면 금리가 엄청 셌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7에서 8이었던 걸요. 7, 8.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게 좋은 건지도 몰랐어, 그때. 근데 엄청 좋은 거였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억나요. 그때 한 7에서 8이었어, 분명히. 그것도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저축한 애들 많았거든요. 그걸로 저축해가지고, 필요한 거 사고. 어릴 때부터 차라리 저축하는 것 좀 가르쳐 주던가. 저축왕 같은 거 뽑아가지고 시상 같은 거 하던가. 맞잖아요. 왜 저축왕 같은 거 안 뽑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축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만큼 저축이 중요한 나라가 있나?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저축왕, 경제왕 이런 거 시상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없앤 거 아닙니까? 일부러 금융 문맹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호구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심리학.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멘탈,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데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멘탈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요. 우리 한국의 교육은 멘탈을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 자꾸 공부를 쥐어짜내면서 경쟁을 어린 나이 때부터 정말 지독하게 경험하게 해서 멘탈을 강하게 만들긴커녕 멘탈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멘탈이 약한 이유가 사회생활 하면서 멘탈이 약하다, 태어나면서 멘탈이 약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독한 이제 어떤 그런 입시 교육을 처절하게 시킴으로써 멘탈이 약하게 만들어요. 공부 아니면 답이 없겠군. 공부 못하면 내가 어떤 능력이 떨어지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해 봅시다.
뭐 공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못 사는 건 아니잖아.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업 가지는 건 맞아. 근데 누구나 공부를 다 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공부를 통해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4년제 대학교 가가지고 뭐 대기업 사무직 같은 거 갈 수 있지만 대기업 사무직 가면 갈수록 줄고 있잖아. 공무원 티어도 줄고 있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단 직업으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 하면 이 멘탈이 멘탈. 젊은 사람들 요즘에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하잖아. 멘탈이 약하잖아요. 직장 좀 쉽게 그만두고 뭐 욕먹어도 좀 상처를 쉽게 입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멘탈 때문에. 아니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멘탈을 좀 강해지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지 않는 것들. 경쟁사회에서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멘탈이 강한 사람 요즘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전부를 하는 것도 멘탈이잖아. 전부를 잘하는 것도. 그리고 메타인지를 하는 것도 이 멘탈적인 거예요.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는. 근데 지금 보면 자기 상황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 왜 그럴까요? 멘탈이 약해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가 가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멘탈이 강해야 돼.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왜냐하면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 너무 비참하거든.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대한민국 사회를 좀 더 이제 넓은 시각으로 좀 건강하게 보려면 이런 심리학적인 멘탈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은 멘탈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나서 나오게 돼요. 사람은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무조건적인 비경에는 인간의 어떤 정신에 좋을 게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학교에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계속 이제 지독한 성적 위주의 어떤 입시교육, 경쟁만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철학. 뜬금없이 철학에 얘기할 수 있는데 철학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철학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우치는 거예요. 왜 사는지,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치는 게 철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삶에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남들 똑같이 살려고 하잖아. 남들 하늘을 살려고 하잖아. 유행이 민감하고. 내 삶의 주관은 없고, 내 삶에 뭔가 맞는 방식은 없고, 자꾸 남들이 살아가는 걸 따라하려고 하잖아. 따라하려고 하다가 가랭이 찢어지잖아. 어차피 남과 나는 다르고, 우리 개개인은 남들과 똑같이 살 수 없어. 왜냐? 살아 환경이 다르고, 수익도 다르고요.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우울하고, 그리고 자꾸 없는 데 따라하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공격이 필요한 게 세 가지라고 봐요. 세 가지. 근데 지금 현행법상 이 세 가지를 할 이유가 없어. 안 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면 개인이 배워야 돼요. 개인이 배우려면 시식 이런 책들 많아요. 도서관 가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기개발 서적보다 이런 돈관리 서적들, 그리고 심리학 서적, 철학 서적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뭐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읽지 말고 요 세 가지는 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짜로 빌릴 수 있잖아요. 빌려서라도 아니면 사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한 3-4권 정도는 좀 이렇게 좀 삶의 지시첨처럼 좀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봐가지고 좀 머릿속에 좀 많이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도움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한국 경제 하드웨어는 성장했지 정신은 개도국이죠. 유행에 취약하고 남눈치 보고. 근데 이 하드웨어도 이제 성장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냐 경제가 성장하려면 앞으로 태어난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앞으로 태어난 인구가 없잖아요. 지금 인구 가지고 이제 이만큼 올라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인력으로 이만큼 이룬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삼면이 바다고, 삼면이 다 이제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고, 땅덩어리는 진짜 찌똥만 하고, 거기다가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리고 다른 강대국들 눈치를 보고 있고. 근데 이런 형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일어날 건 대단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일어나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 여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인구가 많아서인데.
아니, 삼면이 바랍니다. 황해, 동해, 남해, 북해 없잖아요. 아무튼 이제 하드웨어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 못해요. 앞으로 태어난 인구가 적으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성장하긴커녕 내려갈 겁니다. 하드웨어 성장하는 건 딱 여기까지고 앞으로 이제 죄송하지만 서서히 내려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려가더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빠지더라도 나는 자빠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 하드웨어는 지금처럼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 앞으로 고용시장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겠죠. 그러면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들겠죠. 빚지고 있는 분들은 더 빚지는 것 때문에 힘들겠죠. 그런 것들이 좀 눈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출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저출산은 더 심해지면 이 하드웨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하드웨어 성장 못하니까 경제 어떤 규모나 뭐 나라의 어떤 그런 이윤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가장 힘든 사람 누구냐면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 없고 빚만 진 사람들. 앞가림 못한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앞가림 못한 사람이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죠. 에라 모르겠어. 뭐 나라 도와주겠지. 나라 해결해 주겠지. 우리 같은 사람 나몰라 하지 않겠지. 근데 경제 어렵잖아요. 나몰라 합니다. 나몰라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오히려 답이 없는 사람일수록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이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보고 자기 현실적으로 뭔가 자고처에 만들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대비를 안 해. 있는 사람들이 대비를 하고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하고 없는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씨 까짓 거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인드예요 진짜. 없는 사람들이 천하태평합니다. 이게 참 웃긴 게 그런 거야. 오히려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데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오히려 걱정이 없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사람이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 스타로 치면 본진 자원이 말라가면 걱정해야 될 거 아니야. 멀티 만들 자원도 없잖아요. 근데 멀티가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멀티가 없는 사람이 걱정을 안 해. 이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본진 자원만 먹고 있는 사람들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참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그리고 봐봐요. 왜 그럴까? 정신은 개도고 정신이 지금 상태가 말이 안 돼. 그리고 현실 감각도 굉장히 무뎌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현실 감각. 현실이 정말 안 좋은데 현실이 안 좋으면 돈을 안 써야 돼요, 여러분. 현실이 안 좋고 경치가 안 좋으면 돈을 안 쓰고 사치품에 대한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줄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줄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지금도 명품 생각하면 줄 서서 기다려 산다거나 태평하게 커피나 마신다거나 배달 음식 먹는다거나 자동차 뭐 사지 고민하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도 많잖아. 지금도 트렌드 쫓아가려고 지금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돈 꺼내가지고 살려고 한다거나 맞추려고 한다거나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이제 하드웨어는 성장하지 못해 내려가면 저분들은 뭐 손도 못 써보고 자빠지는 거야. 왜냐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없잖아. 저렇게 유행에 취하고 남 눈치 보는 사람이 뭐 돈이 많게 하겠습니까? 능력이 좋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모아놓은 게 많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경제 위기가 온다. 경제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뭐 대비할 새도 없이 그냥 자빠지는 거야. 한번 자빠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민은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올라온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넘어지면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게임으로 제가 대비했잖아. 게임으로. 오라시 게임으로. 여러분 버블버블 하면 서민들은 그냥 라이프가 없어요. 라이프가 없어요. 한 마리 좀 끝이야. 근데 부자들은 라이프가 무한이에요. 50마리 100마리 죽어도 안 죽어. 여러분 오라시 가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없는 애들은 100원 200원 가가지고 그 100원 가지고 넣어가지고 게임 오버 되잖아. 그럼 굉장히 절망적이거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오라시 주인 아들내미는 동전을 쌓아놓고 해요. 나 그게 제일 부러웠거든 어렸을 때. 얘네들 죽어도 동전 또 넣어버리고 죽어도 또 넣어버리고. 근데 나는 어렸을 때 100원 200원까지 생각해. 그럼 이거 넣어가지고 게임 오버 되잖아. 그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 오늘은 게임을 이제 못하겠네. 진짜 그랬습니다. 오라시 다닐 때 그래요. 오라시 막 100원 200원 들고 가가지고 이거 게임 해가지고 못 깨잖아요. 그러면 하루 왼종일 일진이 안 좋아요. 하루 일진이. 이제 돈 나올 데가 없으니. 근데 오라시 주인들이 막 이제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지고 동전 받아가지고 막 동전을 쌓아놓고 해.
오라시 가면 제일 부러웠던 애들이 그런 애들 아니에요. 동전 쌓아놓고 낸 애들. 용돈 많아가지고. 제일 부러웠어. 저도 얘를 옆에서 뭔말 지켜보고 했단 말이에요. 구경이 나오고.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제 위기라는 게.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대비할 새도 없이 먼 산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객관적으로 뭔가 내세울 게 없다. 비빌 게 없다. 해놓은 게 없다. 그런 분들은 지금 뭐 하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치 부리는 것들, 돈 쓰는 것들, 돈 나가는 것들, 벌려놓는 것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으로 다 책임져야 됩니다. 돈 쓴 것들, 지른 것들 다 책임져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하드웨어가 점점 작아지면 위기가 올 거고, 위기가 오면 당신들은 그냥 떠밀려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